오늘 아침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선 앞둔 만큼 파장이 주목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이자 사회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행복한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침에 박근혜 전 대통령 또 한명수 전 총리 신년의 특별 사면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네, 많은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장관님도. 마음이 복잡하죠. 네, 네, 어땠습니까? 딱 들었을 때 좀 기분이라든지 이런. 우선 한명숙 전 총리님의 네. 사면은 일찍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 사면과 주거니 박근혜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거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네, 한명숙 총리께서는 그 검사들의 모해 위정으로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임원정 검사가 직접 그 수사도 하고 기소장도 마련을 했었는데 그것이 네. 좌초된 것이죠. 그래서 침해된 정의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진작에 사면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었고요. 네, 이것이 동시에 그 박근혜 대통령 사면과 함께 발표됐다고 해서 같이 취급되면 안 되는 안 점이 된다. 있어서 제 마음이 복잡하고요. 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네, 대단히 좀 아쉽고 아쉽고. 그리고 좀 불편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한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계다. 네. 네. 자, 이 국민의힘 얘기를 한번 먼저 여쭤보면 혹시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장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 뻔뻔하죠. 무슨 대선에 영향을 운운할 자격이나 됩니까? 대선 후보 자체가 무자격 후보인 것이고요. 예, 검찰권 농단을 통해서 사법정의를 도륙을 낸 그런 말이 안 되는 후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사과도 없이 이것을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엉뚱한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무슨 딴 나라에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어쩔 수 없이 된 것이다. 또 한계도 있다라고 짚어를 주셨고요. 네. 자, 대선 얘기 먼저 해보죠. 75일 정도 남았는데 현재 판세는 우리 장관님 또 위원장으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여러 가지로 그 김건희 씨에 대한 검증을 회피하려고 무리수를 두고 엉뚱한 말을 자꾸 해대지만 네, 국민들 80% 정도는 대통령 가족 중에 가장 대통령 의중을 흔들 수 있고 또 국정 개입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바로 대통령 부인이잖아요. 배우자죠, 이름을 배우자. 영부인이라고 예. 하든 안 하든 간에. 네, 그런데 일찌감치 거의 그 김건희 씨로 치면은 여러 세간의 의혹이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법대에 서야 되는 형사 피의자잖아요. 예. 그런데 수사도 회피하고 있고 또 수사도 검찰총장이 물러나니까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전에는 장관이 그 수사 지휘할 때까지 마치 그 장모가 됐든 부인이 됐든 감추고 사건을 매장시켜서 네, 어떻게 보면 그 수사와 기소를 회피하는 그러니까 뭐 그 장모의 전문 용어가 있어요. 뭐죠?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거든요. 예. 네. 네, 그런 걸 보면은 이분들이 시장터에서 놀던 버릇대로 최고의 권력을 가지면 권력을 농단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겠구나 하는 위험성을 이미 드러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앞으로 이것이 검증을 거치게 되면 지지율은 추락할 수밖에 없고요. 네, 만약에 윤 후보가 법치, 정의, 공정, 상식 이런 기준을 자신과 가족에게도 들이댄다면 있을 수 없겠죠. 그 출마 명분 자체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장모, 지금 가족들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장모 최 씨 얘기를 해보면
네. 부정수급 관련해서 3년형을 받고 2심 중이고 네. 어제였죠. 지금 잔고 증명 위조 관련해서 징역 1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장관님은 뭐 기적과 같은 뭐 재판인데 제가 그렇게 읽었었는데 일단 네. 하여튼 뭐 포함해서 이 가족 리스크 네. 쉽지는 않겠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그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져 있지만 네. 그 본질은 부동산 사기입니다. 네. 그 성남시 도천동에 그 장모는 자기 돈 딸랑 3억 가지고요. 네. 50억 이익을 남겼거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동업자였던 안모 씨의 부동산 2분의 1 지분을 뺏기 위해서 고소를 하고 구속을 시켰어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347억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를 한 건데요. 그 위조도 여태까지는 그 피해자였던 안모 씨가 시켰다 이렇게 빠져나가고 입건조차 안 됐던 것인데, 네. 제가 장관 취임하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 의정부 지검장이 이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만 기소를 했지만, 네, 사실은 사기죄로 기소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탈에서 사기라는 거죠. 안모 씨에 대한 사기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총장이라는 입장을 감안해서 터무니없는 가벼운 새털처럼 가벼운 제목으로 기소를 한 것인데 판사가 이번에 판단을 제대로 했더라고요. 판결 이후에 이것은 아주 행위가 재질이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네. 구형이 1년이기 때문에 판사도 이제 형량도 그렇게 1년으로 그래서 기적적인 재판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까? 네. 구형이 1년밖에 안 되니까 1년 나온 것이다. 그래서 그렇죠. 기적이다. 네. 네, 가족 리스크 얘기를 하면서 네. 윤석열 후보가 좀 이것 때문에 영부인 포기, 뭐 청와대 제2부속실 포기 없앤다 이런 건데 이거는 좀 어렵다고 이렇게 장관님은 보시나요? 아니 호박에 줄 친다고 수박이 되지 않듯이 예. 네, 영부인을 영부인이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한다고 배우자가 실종되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사실은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서 네. 그 부인의 어머니, 그 장모의 형사 혐의 사실에 대해서 네. 사실은 지난해 그 3월 정도에 그게 그 총장이 있었던 그 수정관실, 네.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장모를 변호하는 수사 가이드라인 같은 문건을 작성을 했던 것이 나중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검찰 권력 가지고도 그렇게 하는데 이 초사법적 권력을 뛰어넘는 대통령 권한을 가진다면 어떻게 사유화해 갈지 굉장히 위험하죠. 알겠습니다. 네. 이 얘기도 좀 해보죠. 뭐 일각에서는 추미애가 옳았다 이런 얘기를 하던 사건들이 있어요. 예전 직무집행 정지 관련된 부분인데 이 징계 본안에서도 그게 지금 원고 패소, 그래서 윤석열 총장 측이 패소했고 최근에 또 있었던 직무정지 처분 본안 소송도 각하가 됐거든요. 각하 내용 중에는 기각의 뭐 의미도 담겨 있는 각하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뭐 추미애가 옳았다라는 뭐 얘기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또 이거를 또 윤석열 후보 측은 항소를 또 했어요. 이거를 항소한 건 또 어떻게 봅니까? 이길 수 있다고 보고 항소한 건가요? 아마 형식적으로 정치적 의미로 항소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 의미일 것이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해 10월에 먼저 있었던 그 행정법원의 판단은 감찰방해와 수사방해, 판사 사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요. 그런 혐의에 대해서 뭐 그대로 아마 기소한다면 유죄가 나올 것 같아요. 직권남용죄 되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정직 2개월은 너무 가볍다, 징계가. 그 소행을 보면 중대 비위이고 면직 이상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 단계에서 임시조치로 제가 11월 24일 날 징계 청구를 하면서 직무배제를 했던 거거든요. 직무배제 했던 거. 그걸 또 취소해달라. 직무배제 결정에 대해서 지금 본안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징계 의결이 맡아졌기 때문에 그 판단할 이유가 없으나 그러나 이미 그런 권한남용, 수사방해, 감찰방해 이런 것이 판단이 됐기 때문에
네. 이미 징계도 합당한 것이고 부당하지가 않고, 네, 그런 그 이유까지도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네. 이 징계 의결이 됐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각하한다라고 그렇죠. 했어요. 그러면 판결문을 잘 읽어보면 항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 봤을 때 항소가 그런데 하면 못 항소를 한 이기는데요. 것은, 네네, 정치적 의미, 아하. 네, 그러니까 국민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정치적 의미의 네. 항소다. 저 네. 이것도 하나 짚어보죠. 시간이 조금 짧은데 윤 후보 저 호남 방문 보셨을 겁니다. 근데 또 네네. 발언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극빈층 자유 발언도 있고 네. 또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을 선택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민주화 운동이 또 수입한 이념이다. 뭐 이런 등등 말들이 있었는데 장관님 이거 얘기들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마도 이 당 저 당 다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당인데 네. 검찰당을 받아주는 당이 내 당이다 이런 얘기 같아요. 검찰당. 네, 검찰 쿠데타를 성공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되는 정당으로 네. 국민의힘을 선택했다라는 것이고요. 이건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민주당하고는 어울리지가 않는 조합이니까 네. 그걸 솔직하게 토로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네. 민주화 운동 덕택에 본인이 공짜 밥상을 받는 처지 아닙니까? 사실은 국민이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권한사를 박정희 유신 독재가 이제 체육관 선거로 뺏었던 것이고 또 전두환 역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걸 직선제 투쟁을 해가지고 우리 60 민주화 운동의 성과물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수입한 거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 촛불을 든 우리 촛불 민주화 운동, 촛불 시민혁명의 성공을 바로 지지난해 홍콩에서 대한민국 거를 수입해 갔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민주 정신, 이 민주화 운동 성취를 수출하는 나라인데 이걸 수입했다라고 하면 도대체 약간 뭐가 블랙아웃이 이상하다 이 말씀이죠. 아닌가? 네네. 블랙아웃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상하다. 예, 그렇게 좀 해석을 또 이해해서 알아듣겠습니다. 더 좀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시간이 참 하나만 딱 진짜 짧게. 네. 이 민주당으로서는 골든 크로스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연초되면 좀 지지율 격차를 벌려야 되는데 이낙연 전 대표 지금 같이 오셨잖아요. 탄력 받을 걸로 봅니까? 뭐 이낙연 대표님 아니더라도 당연히 저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의 힘을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딱 해주신 시간이 딱 맞았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말씀 나눴습니다.